집이 안 팔린 이유요? 집이 멋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이어가 내가 여기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이어가 온라인에서 먼저 좋아하게 만든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사진, 또 집을 대신 팔아주는 글쓰기, 그리고 왜 어떤 집은 기다릴수록 더 깎아지는지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오래 시장에 남아있으면 가격이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은 가격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바이어들은 온라인에서 단 1분 안에 이 집을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1분을 결정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사진이 어떤 감정을 주는지, 또 설명글이 어떤 삶을 상상하게 하는지, 이 3단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가격은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먼저 인테리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셀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꾸미는 것, 또 개성을 강조하는 것, 또 추억이 가득한 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런데 바이어는 셀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집의 인테리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기준은 한 문장입니다. 집을 호텔처럼 생각하세요. 화려할 필요도 없고 트렌디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중립적이면 됩니다. 이 밝은 색이면서 중립적인 색감, 또 가구는 30에서 한 40% 정도 덜어내고 방마다 용도는 하나만 명확하게, 또 개인 물건과 가족 사진은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방을 보는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방? 뭐 하는 방이지? 이 질문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바이어의 생각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가격을 좀 깎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방은 답이 금방 나와야 합니다. 이 방은 이런 용도구나. 그 순간부터 바이어는 가격을 보기 전에 살고 싶은 느낌을 먼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가 정리됐으면 그 다음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진이 조금 별로여도 직접 보면 괜찮을 텐데요. 그런데 바이어는 사진이 별로인데 볼까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크롤을 넘깁니다. 핸드폰 촬영, 또 어두운 실내, 또 과도한 HDR, 또 기울어진 각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진은 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가능성이란 바이어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겠네. 가구 배치하면 예쁘겠다. 아이랑 여기서 생활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사진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낮에 찍고 또 모든 조명을 켜고 또 커튼을 열고 넓어 보이게 왜곡은 최소화하고 이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여야 합니다. 집의 기능이 아니라 집의 기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순서, 특히 첫 사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사진을 무조건 주방이나 거실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항상 이겁니다. 가장 밝고 가장 감정이 살아있는 공간. 왜냐하면 첫 사진이 조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라 보고 싶게 만드는 사진이 첫 장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바이어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남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게 되지?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게 바로 리스팅 글쓰기입니다. 대부분의 리스팅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주방이 있는 3베드룸 주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집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감정도 남지 않습니다. 이 잘 팔리는 설명글은 딱 하나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기능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휴식이 되는 집. 여기엔 평수도 필요 없고 베드룸 숫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이미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능이 아니라 이 느낌을 설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동선, 또 관리 부담이 적은 생활, 일상과 또 손님이 모두 편한 공간. 이렇게 쓰면 바이어는 사는 모습을 계속 이어서 상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희소성입니다. 이런 채광과 구조를 모두 갖춘 집은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최고나 럭셔리 같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이 왜 흔치 않은지 차분하게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입니다. 사람은 숫자로 고민하고 느낌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바이어를 온라인에서 먼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집을 보여주는 과정이 불편하면 그 집은 시장에서 바로 불리해집니다. 쇼잉 가능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하루 이상 노티스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취소가 자주 발생하는 집은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까다로운 집을 우리 바이어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보여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집은 조용히 배제됩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집은 결국 안 봐서 못 사는 집이 됩니다. 사진과 설명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쇼잉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 집은 실제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집으로 분류됩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보여주기 힘든 집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정리했고 또 사진을 잘 찍었고 글로 상상을 완성했더라도 이 출발선이 잘못되면 집은 처음부터 불리해집니다. 온타리오 한인 셀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조금만 더 와서 보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웃이 좋은 가격에 팔았고 또 뉴스에서는 집값이 조금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온타리오 시장에서 이 생각이 쌓이면 집은 이렇게 바뀝니다. 쇼잉이 줄어들고 또 비교 대상에서 밀리고 나중에 가격을 내려도 이미 오래된 집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집부터 보자. 오래 남아있네. 문제 있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Days on Market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집은 기다리면 비싸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다릴수록 깎일 이유가 쌓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면요. 처음 일주일 7일입니다. 온타리오 시장에서 이건 거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리스팅 한 후 첫 일주일이 집값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바이어와 중개사가 공통으로 보는 게 딱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로 나온 매물인지, 시장에 며칠이나 있었는지, 또 첫 주에 쇼잉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서 첫 일주일은 관심도와 기대치가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한인셀러분들이 아주 자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하고 설명문은 일단 올리고 보죠. 쇼잉 일정은 보면서 조정하고, 이 모든 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일단 올려보죠.
근데 이 선택이 왜 위험하냐면요. 첫 주에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이 쇼잉은 조용하고 또 관심은 분산되고 분위기는 조금 더 보자로 바뀌고 남는 건 결국 가격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집은 더 이상 기대되는 신상품이 아닙니다. 협상 가능한 재고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7일, 일주일은 마케팅 기간이 아니라 승부 기간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는 가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웃집 가격을 보고 예전에 팔린 가격을 참고하고 조금 높게 내보고 반응을 보면 어떨까요? 이 방식의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쇼잉은 오는데 오퍼가 없거나 또 들어와도 무조건 많이 깎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그 가격을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얼마짜리다가 아니라 이 집은 이 가격대에서 살만한 집인가? 다시 말해서 가격은 절대값이 아니라 이 비교값입니다. 그래서 집을 잘 파는 에이전트와 셀러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집, 이것을 위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의도적으로 살짝 낮춰서 비교 우위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경쟁을 만드는 겁니다. 경쟁이 생기면 가격은 셀러가 아니라 이 바이어가 올립니다. 가끔 셀러가 가격을 내린 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 가격이면 헐값입니다. 바이어들이 너무 얄밉습니다. 집이 안 팔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셀러의 감정이 이 전략을 이겨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바이어 피드백은 잘 들리지 않고 또 쇼잉 준비는 점점 귀찮아지고 협상은 미묘하게 경직됩니다. 이 감정이 많이 개입된 집은 시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외면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은 셀러에게는 내 인생의 역사이지만 안타깝게도 바이어에게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 리스팅은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가 아닙니다. 출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로드하고 사진이나 설명 일정이 제각각이고 쇼잉 일정이 들쑥날쑥합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첫 일주일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반대로 집을 좀 팔아본 에이전트와 셀러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뒤에 쇼잉 일정을 미리 확보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사진, 설명, 가격을 동시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리스팅은 광고가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요, 준비 없이 열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집을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편안함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이어의 욕구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글은 정보를 나열하는 설명이 아니라 삶을 상상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이었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출발선부터 틀어집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시작이 늦어지면 집은 선택지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집값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관심이 한 번에 모이면 경쟁이 생기고 또 경쟁이 생기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가격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심리의 문제였습니다. 얼마에 내놓느냐가 아니라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좋아 보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 파는 중개인과 셀러는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생기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략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요소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리스팅은 단순히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출시입니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 속에 사진, 글, 가격 쇼잉을 한 번에 던지는 겁니다. 이벤트처럼. 그래야 첫 일주일이 살아 움직이고 집은 재고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은 기다리면 비싸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다릴수록 금액이 깎일 이유가 쌓이는 상품입니다. 전략 수정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은 자연 회복이 아니라 기회 손실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 상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쇼잉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포지션, 가격과 마케팅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쇼잉은 많은데 오퍼가 없는 경우에는 체험 요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의 왜곡이라든지 집의 냄새, 또 분위기, 이웃,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쇼잉도 없고 문의도 없는 경우에는 이 타겟 시장 자체를 잘못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구분 없이 무조건 가격부터 내리는 건 이 수술이 필요한 병에 진통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은 운으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이 설계를 하면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건 뭐 하나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네.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할지 헷갈리네. 사실 그게 상담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가격을 당장 내릴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 집이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집이 안 팔릴 때 필요한 건 가격 조정 하나가 아니라 전략 재설계입니다.